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어제 밤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테러리스트, 반인류 범죄자 김정은과 함께 평양의 5.1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 매스게임을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받고 문제 많은 연설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따라다닐 실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아우슈비츠를 방문을 해가지고 아우슈비츠의 소장과 함께 거기 수용되어 있는 바싹마른 유대인 음악가들이 구성한 관현악 연주를 듣고 기뻐하고 연설하고 환호를 받고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히틀러나 김정은이나 학살자 그리고 반인류 범죄자의 면에서는 막상막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우슈비츠 소장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유대인 지도자는 유대인 사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ROTC 출신 장교 한 분이 저한테 메모를 전해주었습니다. 북한의 집단 체조 매스게임 카드 섹션 보고 화가 나서 하나 보낸다면서 메모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구상에서 어린이를 동원한 기계적 카드 섹션을 제일 잘하는 곳이 북한인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자신의 체험이 있다는 거죠. 현역 장교로 있을 때 국군의 날 카드 섹션 디자인과 연출을 했는데 서울 시내 여러 남녀 학교 학생을 수개월간 동원해서 학급별, 학년별, 학교별로 연습을 시킨 다음 참여학교 전체를 여의도 광장에 모아놓고 연습을 해도 엉성하더라. 그런데 어젯밤에 있었던 그 완벽한 카드 섹션, 매스게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고생을 했겠느냐. 카드 섹션 대충 봐도 한 3,000명이 동원된 것 같은데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바로 그 자리에 갔느냐. 그 자리에 가서 연설을 한다는 게 평양이 아주 멋지게 발전하고 있다. 김정은 지도자가 매우 잘한다. 김정은 지도자를 따라서 좋은 나라를 만드세요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평양에 가서 피와 분별력, 선악 구분, 그리고 사실과 진실이 뭔지 이런 분별력을 놓고 다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양심 있는 한국인이나 세계인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가기 전에 북한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북한 방문 그 전에 있었던 9.9절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 기념일 등을 기념해가지고 매스게임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세계에서 진행되는 가장 악독한 어린이들에 대한 가혹행위고 인권 탄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북한에서 교원 생활을 했던 미국인 레베카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체제 선전용이라고 떠들지만은 사실은 어린이 등 학생들을 혹사시켜 만든 게 집단 체조이기 때문에 자기는 참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는 겁니다. 또 레베카 씨는 북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아주 흥미로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어린이 등 학생들은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북한에도 돈과 권력이 있는 집안 아이들은 집단 체조 행사에 동원되지 않도록 압력을 넣어가지고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배경이 없는 불쌍한 집안 아이들이 거기에 동원된다. 아마 80 내지 90%가 못 사는 아이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번 뽑히면은 대학생들도 반년 이상을 연습에 허비하느라고 학교를 1년 더 해가지고 5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청소년 인권 침해다. 이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위원회 워싱턴에 있는 민간단체입니다만은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올해가 마침 또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 정권 70주년 기념으로 인권 침해 행사를 열고 있다. 면서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구구절 행사 준비를 위해 평양의 학생들과 각 지역에서 차출된 젊은 청년들은 아무 보수도 없이 행사를 위해 강제로 동원되는 겁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김씨 일가의 국가 행사를 위해 제대로 된 식사도 휴식도 충분히 못하면서 그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아동 인권 유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VOA 보도에 의하면은 유년 시절에 집단극 아리랑에 동원되었던 평양 출신 탈북민 김형덕 씨 등 여러 탈북민은 집단 체조의 이면에는 피눈물이 있다. 행사에 동원된 아이들은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도원들은 시간을 아낀다고 대신 깡통이나 병으로 소변을 보라고 지시한다는 겁니다. 또 카드 동작을 실수하면은 지도원에게 얻어맞고 떼약볕 아래서 훈련하다가 더위로 쓰러지고, 자,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고 거기 갔을까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면은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고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거기 갔습니까? 알고 갔다고 봐야죠. 알고 가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린이들에 대한 동정심이나 애틋한 마음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로봇으로 부리고 있는 노예 농장주 김정은에 대한, 그것도 아들뻘 되는 김정은에 대한 칭송 일변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도 민주투사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인권은 계급 투쟁론에 따라서 노동자 중심의 소위 노동자, 인민대중, 민중만이 인권이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면은 국민 전체가 아니고 자기 편에 서 있는 특정 계층 또는 계급 출신들만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그 자리에 가서는 인권 탄압의 현장에서, 세계적 인권 탄압의 현장에서 그렇게 즐거워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저의 험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자초를 했습니다. 거기 안 갔어야죠. 갔더라도 침묵하고 딱딱한 표정으로 있다가 조용하게 나왔어야죠. 왜 거기에 김정은과 함께 덕담을 주고받았습니까? 특히 이런 어린이에 대한 착취는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아동권리협약 31조와 32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에 대한 착취는 휴식, 여가 생활을 즐길 권리와 교육 방해,
건강에 해로운 일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 권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것은 일종의 노동 착취다. 인권 탄압 플러스 노동 착취다 이거죠. 더구나 거기 동원된 사람들은 강제 동원된 거 아닙니까? 강제 동원. 자발적으로 와서 해야죠. 자발적으로 와서 해야죠. 더구나 북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2014년에 만들어진 보고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이 집단 지도체제는 돈벌이 수단입니다.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외화 수입원인데 물론 이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한 뭐 $100 받으면 1달러 주는 그 정도 수준이겠죠. 스칼라드 총장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화려하고 완벽한 집단 체조의 뒷면에는 몇 달을 고생하고 관리자로부터 욕과 구타까지 당하면서 연습을 거듭한 학생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사악한 인권 유린 국가에 살기 때문에 아동 침해, 인권 침해로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밖에서 북한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네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리펜슈탈이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과 관계 있는 것은 1946년 베를린 올림픽을 찍었습니다. 그게 민족의 재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는데 그 장면을 자세하게 찍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입니다. 1935년 독일 누렌베르크에서 나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히틀러가 리펜슈탈에게 부탁을 해서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 제목이 트라이엄프 오브 윌, 의지의 승리입니다. 이데올로기를 빼면은 영화 기술상으로서는 역대 최고의 명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리펜슈탈은 독일 선전에 이용당했다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화를 찍지 못했습니다. 사진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의지의 승리와 승리보다는 어제 북한에 있었던 그 매스게임이 더 완벽합니다. 그만큼 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90년대에 북한에서는 이런 것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곰 2마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서로 권투를 하게 하는 장면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가 곰이 권투 선수로 나와가지고 싸우다가 심판을 보는 사람에게 불만을 표시한다면서 심판을 때리는 그런 쇼도 보여줘.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즐겁게 바라본 그 학생들처럼 로봇으로 만든 거죠. 로봇. 어제 그 장면은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봇들의 매스게임이었습니다. 거기서 웃음이 나옵니까? 감사합니다.